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9호 태풍 렛기마의 간접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 31도로 어제보다 낮아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기존의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품위 있게 죽음을 막고 싶다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9호 태풍 렛기마의 간접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에는 시간당 10mm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제주도 산간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 31도, 대구 35도로 어제보다 낮아 무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저녁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때문에 놀라셨을 겁니다. 천둥 소리도 안 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상한 번개 정체를 조승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더웠던 주말 저녁,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난데없이 섬광이 번쩍입니다. 우와. 잠깐만, 나 영상을 찍는다. 번개쇼네, 번개쇼.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심 공원, 그리고 한강에 운동 나온 시민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불꽃놀이 하듯 하늘이 요동칩니다. 당장이라도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칠 분위기인데 비는커녕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번개가 막 계속 끊임없이 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 비가 올 때 번개가 치는 건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구름 안에서 이제 번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실제 번개가 친 곳은 경기도 북쪽에 있는 파주시. 저녁 8시부터 시작해 반경 15km에 걸쳐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모두 20번, 10분에 3번꼴입니다. 서울 도심은 물론 60km가량 떨어진 수원에서도 봤다는 시민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비도 소리도 없는 이상한 번개를 만든 구름의 정체는 바로 정난운입니다. 위아래로 뻗은 길쭉한 구름인데 보통 지상에서부터 1.5km 상공에서 6km가량 발달합니다. 지상과 상층 온도가 35도 넘게 차이가 나고 아래와 위에서 바람이 파고들 때 생깁니다. 천둥은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서 지상의 공기를 데우고 팽창할 때 소리가 나는데 이번 경우는 구름 사이에서만 치는 번개라서 조용합니다. 멀리서도 보인 건 구름의 윗부분에서 번개가 쳤기 때문인데 당시 구름 높이는 16km에 이르렀습니다. 비하고 번개는 별개예요. 근데 정난운은 이 수증기 덩어리예요, 굉장히. 근데 빗방울로 변할 만큼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빗방울로 빗방울이 될 만큼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수증기가. 신기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마른 번개가 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YTN 조승우입니다. 어젠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이었는데 올해 삼복 가운데 가장 더웠습니다. 우려했던 9호, 10호 태풍은 모두 한반도를 비껴갔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간 계곡에 숨어있는 작은 폭포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물 흐름이 느려지는 곳에 형성된 천연 수영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깊지 않은 시원한 물에서 수영과 물놀이에 빠진 어린이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말복인 휴일, 전북 순창 기온은 32도, 서울은 35.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삼복 중 가장 더웠지만 계곡 피서객들은 오히려 시원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또 해수욕장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시원하고 좋습니다.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했던 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는 모두 한반도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상륙한 레끼마는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화요일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남해안에 상륙한 뒤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서해와 제주도,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크로사도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 동해에 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부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영남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영남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정책참여단 1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박의 저항유를 조기 도입하는 것과 미세먼지를 평균 이상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는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달 내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에는 제2차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오는 10월 중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산업계가 큰 그 부담을 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에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것을 그냥 뛰어넘는 이러한 그 방책을 세워야 되겠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품위 있게 죽음을 맞고 싶다며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는데요.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도 6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30만 명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법 시행 1년 11만 5천여 명이던 등록자는 최근에는 매달 3, 4만 명씩 늘어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녀별로 보면 여성이 70%나 돼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5만 8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이뤄지는데 아직은 환자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나 돼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술도 당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에서 지난 3월 말부터는 체외생명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 4대 중증 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진단과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꼬임, 위치 이상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 12세 여성 청소년 중 HPV, 즉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비율이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에서 2007년생 여성 청소년의 HPV 감염증 백신 접종률이 49.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해당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 제공하는데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45만 7천 명입니다. 이 중 2006년생은 올해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에도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07년생은 내년까지 1차 접종을 마치면 됩니다. 경북 포항시가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또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모 아파트의 물 저장 시설을 청소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원소에 철이나 망간이 흘러들었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고 붉은색 수돗물이 나온 인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 전부터 포항시 북구와 남구 일부 지역에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은 인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돌게 하는 우주 비행체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 가운데 상당수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우주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에코 매거진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최은정 박사와 인공위성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